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투자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틈새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최근의 투자 트렌드는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좀 단기간에 약수익,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플러스 P가 날 수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경매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한 뒤에 단기에 수익을 내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투자금 소액으로 약 5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매 물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경매 물건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한 20평 방 3개짜리 빌라 경매 물건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빌라 경매 투자를 누가 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거래 수요가 좀 많이 급감을 했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 전세로도 수요가 많이 옮겨가고 있고 전세값이 하락하다가 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전부 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이나 직장이나 위치나 어떤 특수한 사유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빌라로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빌라라고 너무 꺼려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어떤 빌라를 잘 골라서 투자를 하면은 돈이 될까?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물건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빌라 경매 투자가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장에 눈을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쟁률 없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같이 보실게요. 인천 2022 타경 536223번 인천 서구 검암동에 위치한 401호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2억 원에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49% 반값인 9,800만 원의 매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물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70.8제곱미터. 그러니까 21.42평이고 토지 면적도 16.97평이나 되는 꽤 큰 빌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지도를 보시면 지하철역은 이쪽에 인천 2호선 건바위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거리가 조금 있죠. 이 앞에는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를 보면은 지금 딱히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프라라던가 그런 부분은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쪽이 개발이 되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쪽에 상권은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여기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검암역이 더블 역세권이 있습니다. 거리뷰를 한번 봐볼게요. 거리뷰를 봐보시면 여기 위치하고 있는 나우 아트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맞은편에는 공공주택 지구가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이죠. 권리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3월 31일 기흥세무서의 압류입니다. 이 압류 밑으로는 전부 소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예외사항 임차권 등기가 있죠.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계약 기간이 끝나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등기부 등본에서는 무조건 후순위로 등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전입일자로 소급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전입일자를 확인해 보니까 2020년 4월 29일, 확정일자도 2020년 3월 20일이네요. 보니까 소유권 이전 일자, 압류보다도 훨씬 빠른 날에 전입을 한 임차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전입이 2020년 4월 29일인데 금액이 1억 8,600입니다. 2020년 5월 4일에 거래된 금액이 똑같은 1억 8,600입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소유권자가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히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분 중에 하나시죠. 이 물건은 전세 사기를 당한 물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1억 8,6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이 정모 씨, 2020년 4월 29일 전입하신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정모 씨가 1억 8,600만 원을 전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지 임차권 등기를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보증금이랑 매매 가격이 아예 동가였잖아요. 사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가 넘어갔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보증금을 다 갚아주면서 사면은 수익이 아예 안 나요.
시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 유찰이 되는 루트를 타게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 임차인은 보증보험을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자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한테서 1억 8,600만 원을 받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입세들도 전입이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임차인 정모 씨의 채권을 인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양수인으로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요즘 대입연재를 한 금액이 어마무시하죠. 근데 워낙 전세 사기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1억 8,600만 원을 받아야지 자기가 돌려주는 금액이 다 회수가 되는데 절대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을 걸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려서 보시면, 자 보세요.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되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전세 사기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 포기조건에 특별매각 조건이 있는 경매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1억 8,60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부 손해를 조금 로스를 보더라도 일부라도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찰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특별매각 조건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경매정보지 상에서도 1억 8,600에서 현재 최저가 기준 9,463만 원을 배당받고 미배당 금액이 9,137만 원이지만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금액은 없다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권리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낙찰자가 낙찰 이후에도 인수해야 되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아하니까 임차권 등기자는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입을 뺐죠. 전출을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셨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명도에도 아주 수월한 물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9,800만 원에 이 빌라가 나왔어요. 방 3개, 20평짜리 빌라가 나왔으니까 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엑시트 전략도 꼭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물건이 현재 지금 얼마에 거래가 가능하냐, 내가 이 물건을 사면 얼마에 팔 수 있냐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수익을 계산하고 우리가 입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을 같이 봐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지금 매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우 아트빌 경매 물건으로 나온 빌라죠. 여기에도 6개 물건이 있는데 지금 3층에 1억 4,900, 지금 3층에 1억 4,900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니까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거고, 하나 또 3층에 1억 6,500이라고 다른 매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3층보다는 4층이 조금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 부분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방 3개, 화장실 2개 다 상태 최상급 매물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거실이고, 꽤 괜찮네요. 깨끗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거실이 있고 방이 이렇게 있고 주방이 있는 구조입니다. 방 하나 이쪽에 있나 보죠? 보시면은 주방도 깨끗하게 일자로 되어 있고 안방으로 보입니다. 안방, 화장실 하나 있고, 여기도 또 다른 방인 것 같아요. 다른 방, 다음에 조그만 방, 베란다가 딸려 있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화장실이 2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경매정보지 상의 구조도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안방,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주방이고, 그래서 이렇게 방이 3개, 그 다음에 주방, 거실, 화장실 2개 이렇게 딸려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이 1억 4,900, 그 다음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 나와 있는 시기가 약 한 달 전부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거래는 조금 저렴한 가격, 조금 더 깎아줘야 거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전세 거래는 얼마 정도에 될까요? 전세 매물이 있을까요? 전세 매물은 없네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서구, 검암동.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와보니까 2023년에 거래가 있었나 봐요.
보니까 지금 2층이 1억 3,7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됐습니다. 23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 여기 3층이 또 거래가 됐네요. 1억 4천만 원에 23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 또 똑같이 3층이 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은 전세는 약 1억 3천 후반에서 1억 4천까지 받을 수가 있겠다. 물론 집의 옵션이나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매 거래는 2020년이 가장 마지막 거래입니다. 근데 보니까 2층이 1억 7,500만 원, 2층이 1억 9,900만 원. 제일 높았던 가격인 것 같아요. 2층이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물건은 이거보다 전용 면적이 조금 더 크죠? 70이죠? 그러니까 거래 가격은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매매 거래로 봤을 때는 지금 최저가인 9,800만 원은 뭐 2008년에도 거래가 되지 않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감정가 2억 원에서 절반이 떨어진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한 1억 4천 후반에서 1억 6천에 나와 있는데 실제 거래가 되려면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한 1억 3천만 원, 1억 2천만 원 정도면 거래가 될 거고, 그런데 23년에도 전세 계약이 된 내용을 보니까 뭐 1억 한 3, 4천에 전세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3개의 호수나 지금 거래가 됐잖아요. 그럼 내 것도 거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9,8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전세를 1억 4천만 원에 맞춘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바로 플러스 P죠. 얼마 정도 P가 나죠? 그러면 약 4,200만 원 정도 P가 납니다. 내가 만약에 조금 욕심을 덜 부리고 약수익을 보겠다, 그래서 싸게 매매를 내놓겠다 라고 하면 어쨌든 20평짜리인데 싸게 내놓으면 매물은 팔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1억 3천 정도의 매물을 거래를 했다 라고 치면은 그래도 수익이 약 3,2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솔직히 3,200, 한 4,200 정도라고 하면 어느 한 사람 연봉을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그대로 모았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매 물건은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 접근해 보기에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현장 임장에 가서 보신다라고 하면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4층 1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외관상 봤을 때 위반 건축물의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4층이기 때문에 위에 옥상 방수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꼭 위에 올라가셔서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임차권 등기자가 2022년 4월까지 전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약 반년 정도가 공실이었기 때문에 내부를 좀 열어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층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윗집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층에 3개의 호수가 살고 있으니까 임장을 가셔가지고 여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혹시 앞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상황이 어떠한지 아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임할 수가 있겠죠. 시세조사는 현장에 방문하셔서 꼭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지 어느 정도 가격의 거래가 원활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금 소액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빌라 경매 물건, 그 중에서도 임차권 등기 말소 조건, 특별매각 조건이 걸려있는 빌라 경매 물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특별매각 조건 중에 임차권 등기 말소 조건은요, 아직 경매정보지 상으로 필터링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 손품을 파셔가지고 클릭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한번 알려드리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홈페이지에 가셔서 고객지원센터 경매 물건 정보를 클릭하시면 임차권 인수조건부 경매 목록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6일에 작성이 됐었고요. 자, 쭉쭉쭉 보면은 자, 보이시죠? 시세 대비 임차권 설정 금액이 과다한 물건의 유찰 방지 및 채권 회수 재고를 위하여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한다 라는 내용 확인을 해주세요. 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무는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게 아니라 원채무자인 기존 임대인한테 구상하기 때문에 예비 매수인들 참고하시고 입찰하세요 라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첨부 파일을 보시면 23년 9월 말 기준이에요. 지금이 11월 말인데 이 파일은 23년 9월 말이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 간격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매각이 진행되는 모든 물건이 이 리스트에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과 손품을 파시면 조금 더 남들보다 경쟁력 있게 좋은 물건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춥죠. 임장 다니기도 솔직히 많이 힘들고요. 연말이라 돈 쓸 때도 많은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노력을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시간 없이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디딤돌 기반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투자를 할 때 내가 제대로 투자하는 게 맞는지 방향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실전 투자반은 매월 초 개강을 합니다. 아래에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